스카이 스포츠에서 앨런 시어러가 이번 브렌트포드 대 맨시티 경기를 본 뒤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맨시티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전만큼 뛰어날 것 같진 않다. 예전에 그러니까 트래블 시즌에는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이 에이스였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지금 펩이 완벽하게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정도만큼의 전력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 시즌에는 진짜 뭐 너무나 뛰어난 팀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주말 아스날의 경기력과 리버풀의 패배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였던 맨시티 경기를 모두 다 함께 주시했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만의 경기력, 승기를 잡은 뒤에 기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후반전에는 좋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클린시트를 성공했다는 것이고, 홀란드라는 괴물을 보유한 맨시티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맨시티에겐 클린시트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든 간에 경기당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한 클럽이기 때문에 골키퍼, 이 선방 능력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따로 이제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요 포인트에서 이제 셰이 기분이 언급하거든요. 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은 돈나룸마를 영입하는 행운을 잡았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아무튼 반덴버그는 그의 강력한 신체 조건을 활용하여 홀란드를 막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왜냐면 홀란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를 움켜쥐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를 잡는 순간 홀란드에 의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딸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도 한 두 차례 정도 연출을 시켜줬는데 잡은 채로 딸려 들어가는, 이 박스 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이제 광경이 이제 목격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홀란드는 뭐 정말 힘이 강하고 빠르고 대단한 선수죠, 진짜로. 정확히 내가 저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홀란드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홀란드와 똑같은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나보다 키가 훨씬 크고 상대의 센터백들의 몸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다. 모든 면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위 호환인데 심지어 저 선수는 득점력도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셰이 기브는 이제 같이 나와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센터백들이 홀란드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반대다. 홀란드는 상대 센터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반덴버그는 홀란드에게 싸움을 걸었을 때 곧장 이건 안 되는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홀란드는 힘만 센 괴물이 아닌 테크닉도 보유한 선수였으니까. 사람들은 돈나룸마의 실력보다 명성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말하지만 티아구의 완벽한 찬스를 막아냈다. 티아구의 터치가 불안정했을 때 돈나룸마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불안정함을 정확하게 포착하였고, 강하게 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한두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감함을 보여줬다. 그 뒤 티아구가 볼 흐름을 되찾은 뒤에 정면을 보았을 때 가까이에 와 있는 거인의 모습을 확인했던 것 같다. 요때 시어러가 이제 끼어들어요. 진짜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 여기에 오라일리가 끝까지 따라와줘서 정말 신경 쓰이게 만들어줬지. 라고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롱스로인을 이번에 브렌트포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셰이 기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나룸마가 있는 한 그들은 롱스로인 같은 것으로는 실점할 것 같지 않다. 펀칭으로 다 걷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잔재주 안 통한다 라는 거죠. 암만 해봐야 그런 잔재주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펩은 지금 현재 이번 경기 승리 덕분에 349경기 만에 250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거슨의 직전 기록이 이제 250승 최단 기간이었는데 이때가 104경기였고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었던 벵거는 424경기 만에 250승을 달성했다고 해요. 근데 BBC에서는 424경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몰라서 두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모에스가 645경기 만에 250승을 기록했는데 모에스는 이제 단일 클럽에서의 기록은 아니죠. 이제 여러 군데 클럽을 다니면서 250승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역사상 16번째 250승을 달성한 감독이라고 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참고로 펩이 기록했었던 이제 대기록들, 진기록들을 뭐 요약해서 잠깐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17, 18 시즌에는 38경기에 32승, 그리고 승점 100점을 달성한 최초의 팀에 이제 이름을 올렸었죠. 그리고 맨시티는 펩 이후에 시즌당 평균 28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는 이제 와포드,
풀럼, 셰필드전에서는 이제 전승을 기록했다고 해요. 와포드는 10경기 전승, 풀럼전은 10경기 전승, 셰필드전은 6경기 전승. 이제 이 반대로 최저 승률도 이제 구태여 이제 언급을 해줘서 가져왔어요. 리버풀은 18경기 5승이라고 해요. 이게 28%였나? 아무튼 뭐 되게 낮은 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그 2위인데 19경기 8승, 그리고 메뉴가 19경기 10승, 첼시가 18경기 11승, 크리스탈 팰리스도 18경기 11승이라고 해요. 여기서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가 눈에 띄죠. 희한하게 맨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많은 승을 기록하진 못했어요. 뭐 물론 50%는 넘어가는 수치이긴 하지만서도. 자, 아무튼 이번 경기를 가리켜서 캐러건은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홀란드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코어러이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18골을 성공시켰는데 난 이 숫자를 잉글랜드에서 본 적이 없다. 솔직히 난 지미 그리브스, 딕시딘, 리네커, 시어러, 캐린, 이안 러시 등등 난 이제 그들의 활약이 기억나지 않는 수준이다. 진짜 엄청난 극찬이죠. 잉글랜드 최고의 스코어러들을, 역대 최고의 스코어러들을 쭉 나열한 뒤에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홀란드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 스코어러의 모습을 눈에 담고 있다. 그들의 이전 스코어러는 아게로였지만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선수이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시티 팬분들 중에서는 공감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냐면 아게로는 또 맨시티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그리고 팀을 위기에서 구해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저도 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현재 그에게는 선수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 체력, 폼, 동기부여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 지난 시즌에 이제 한번 맨시티가 성공하지 못했던, 실패했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시즌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도 또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점은 과르디올라가 밝혔듯이 맨시티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 최고점의 팀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더 좋아지면은 홀란드는 얼마나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홀란드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중이며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세트피스 방어 에 적극적이었다. 현재까지 그는 프리미어리그 12개 클럽들보다 더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홀란드 같은 최고의 스코어러가 맨시티를 프리미어리그 최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 원맨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클럽은 2012년도의 맨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반페르시가 또 워낙에 또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러니까는 뭐 원맨 팀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수이다 보니까 홀란드가, 이래서 원맨 팀으로서 그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우승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펩 과르디올라는 이번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뉴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숙제들도 꽤나 많이 쌓여있다. 후반전에는 날카로운 뒷공간 침투와 롱스로인을 시도하며 상대가 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두세 골 정도 리드하지 못하면 상대는 자신감이 올라 더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부터 시작된 이제 포인트죠. 뭐냐면은 지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맨시티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 시도를 못하는 클럽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난 시즌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이제 맨시티가 이제 공격을 시도하면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맨시티도 실점을 하는 팀이다라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이제 그런 시즌이었죠. 그래서 상대가 강하게 프레스를 걸기도 하고 전술 싸움을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크게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골을 더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골 차 정도는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어야 상대도 그냥 뒤 없이 그냥 빠꾸 없이 그냥 공격하지는 못한다. 얘네 만회골 넣고 또 잠그기 위해서 강하게 프레스를 거는 건데, 이거를 극복하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찬스가 왔을 때는 확실히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드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나코전에서 사람들이 왜 로드리를 교체했는가? 라는 질문을 쉼없이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나도 로드리를 3일마다 경기에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공백기가 너무 길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근육 부상이기에 2-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너무나 중요한 선수이기에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부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50승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약간 좀 놀라운 포인트였거든요. 저는 또 퍼거슨 경과 벵거와 같은 위대한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 영광이다. 그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 프리미어리그의 역사 한가운데에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이제 250번 더 해보자 라고 실제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250번 더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10년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브렌트포드전의 경기 전에 스카이스포츠와의 1대1 인터뷰에서 10년 정도 더 하고 나서 퍼거슨 경과 이제 커리어를 어느 정도 맞춘 뒤에 차 한 잔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코멘트를 이제 농담 삼아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지금까지 10년은 잊어라. 앞으로 할 게 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해라. 라는 식으로 또 이제 농담을 또 했었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10년을 또 시사하는 듯한 이런 또 언급을 또 했죠. 세 번째 언급이에요 벌써. 리그 7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이번 시즌. 지금 현재 확실히 펩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재밌나 봐요. 완성된 클럽을 관리하는 것도 뭐 물론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어린 선수들을 데려와서 성장시킴으로 해서 이제 성적까지 나오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꽤나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에서 이 정도로까지 이제 잔류 의지를 표현했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거 이러다가 어쩌면은 조만간 장기 계약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팬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겠죠. 이러한 펩의 생각에 이러한 펩의 언급에 어느 정도는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서도 펩의 재계약을 바라고 계신 장기 계약을 바라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재밌는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이제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홀란드가 이제 득점을 성공을 시켰죠. 따라서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곳의 경기장을 다녔는데 22곳의 경기장에서 득점을 성공시켰다고 해요. 한 군데의 경기장을 빼고요. 그 한 군데가 바로 안필드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리버풀이야. 리버풀. 펩의 최저 승률도 리버풀. 그리고 홀란드도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한데도 안필드. 야, 이번 시즌에는 좀 약간 이 징크스를 한번 좀 깨주길 바라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경기 후에 로드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또 하고 계신 부분일 테고,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부상 정도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이래서 로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 허벅지 뒷부분이 약간 안 좋긴 한데 심하다는 느낌은 아니다. 중요한 건 내 부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진짜 너무 리더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 우리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 유로 결승 당시가 떠올랐다. 그때처럼 다리를 뻗었다가 근육이 올라온 것 같다. 지금 받은 햄스트링 부상은 무릎 부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또 받아요.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뻐근한 느낌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 많이 쉬었던 탓에 근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탄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포인트고, 이거는 이제 저도 뽕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부상을 당했었던 선수들은, 특히나 이제 무릎 관절 부상을 당해서 1년을 날린 선수들은요, 보통은 이제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을 결국에 한 번은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늘리기 위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고, 좀 케어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이제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경기, 그러니까 18일 에버튼전에 출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에 전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3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로드리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 3주. 빠르면은 이제 에버튼전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행복 캐롤을 한번 돌려볼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경기 결과 좋았고요. 로드리를 비롯해서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선수들이 있죠. 뭐 마르무시, 아이누리, 셰르키, 코바시치, 이제 이런 주전급의 선수들도 잘 회복해서 에버튼전에는 좀 풀전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후사노프도 마찬가지죠. 후사노프까지도 일단은 뭐 다들 몸 관리 잘해서 잘 돌아와서 에버튼전에서는 이제 풀전력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한번 또 바라보겠습니다.